한화이글스가 역사적인 8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아쉽지만 9연승 도전 경기에서 연승을 멈추게 됐는데요. 8연승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한화이글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야구노자가 생각해봤습니다. 8연승의 원동력 첫째, 최은성의 영입입니다. 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최은성은 크게 빛나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홈런이나 결정적인 타점, 야구놀자가 실시했던 MVP 투표에서도 많은 표를 얻지 못하는 등 연승에 크게 기여했는가? 라는 물음에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연승을 이어오는 과정에 최은성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최은성은 6년 90억의 계약으로 한화에 영입됩니다. 영입 이후 최은성은 미국과 일본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노시환과 훈련 메이트를 하면서 그가 가진 기술과 웨이트 훈련법들을 노시환과 공유를 하죠. LG 시절 미국에서 돌아온 김현수에게 배웠던 노하우를 노시환과 팀에 전파한 거예요. 4월 팀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상태에서도 최은성은 리그 MVP를 노릴 만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속칭 타점 머신이라는 별명을 그대로 재현하죠. 한화의 다른 타자들이 헤매고 있어도 최은성만큼은 쳐줄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최은성만큼은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활약하면서 한화의 스타 플레이어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LG 팬분들이 최은성은 내성적이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화에 영입된 이후의 최은성은 활달하면서 장난기 넘치고 말보단 행동이 앞서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를 치거나 타점을 올릴 때마다 한화 팬들은 최은성 잘 샀다 라는 문장을 축약한 최잘삿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팀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노시환이 현재 버닝하고 있어서 약간 뒤로 물러선 형국이긴 하지만 최은성은 여전히 돈값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보면 타자 전체에서 16위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한화이글스의 타선에서는요, 노시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최은성이 올해 갓에 되면서 야, 노시환과 승부를 안 하면 최은성과 싸워야 되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팀에게 위압감을 주는 타자가 한 명인 것과 두 명인 것은 아주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수비에서도 외야와 내야를 오가면서 활약하고 있고 내야, 특히 1루에서 완벽한 수비를 선보이면서 연승을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이글스는 최은성이 중심 타선을 지켜주면서부터 타선의 유기성과 함께 위력이 상승했습니다. 8연승 기간 중 활활 타오른 것은 아니지만 최은성이 없었다면 절대 8연승을 달성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연승의 원동력 둘째는 노시환의 버닝입니다. 6월 21일 기아전부터 이어진 8연승 기간 동안 노시환은 3경기 연속 홈런 및 5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노시환의 홈런은 영향가가 매우 넘쳤죠.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점 혹은 앞서 나가는 홈런을 때리면서 질지도 몰랐던 경기를 본인의 힘으로 뒤집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하면서 한화이글스 연승 행진에 큰 힘을 실어줬죠. 지난 시즌엔 영혼의 단짝이자 공식 커플인 정은원보다도 홈런을 적게 때리면서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절반 정도 남은 현재 17개의 홈런을 때려내면서 최정예에 이은 홈런 단독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밀어치고 당겨치고 자유자재로 방망이에 공을 맞추면서 상대하는 투수와 상대 팀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화이글스 팬들에겐 달콤한 꿈을 듬뿍 퍼주고 있죠. 올해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도 발탁되면서 국가대표 3루수 및 4번 타자 자리를 맡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군 면제까지 얻게 된다면 노시환의 적정 FA 가격은 얼마가 될지 상상도 되지가 않네요. 벌써부터 100억 이상의 가격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타팀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역대 FA 계약 중 최대 금액이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난 겨울 노시환은 절치부심했습니다. 경남고 선배인 이대호와 함께 캠프를 남들보다 먼저 차리면서 줄어든 장타, 즉 홈런에 대해 고민했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은성과 같이 훈련 메이트를 하면서 최은성의 기술과 야구에 대한 자세를 배웠을 거예요. 한화이글스에는 노장들이 다 떠난 상황이었고 음주석이 최고 참일 정도로 선수단, 타자의 리더가 없던 상황이었죠. 이런 때 최은성이 영입되었고 노시환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최은성이 한창 활약하던 시기에 노시환도 성적이 좋았지만 솔직히 노시환의 작금의 성적을 보면 최은성을 까마득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시환의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은성이 없었다면 이런 성적이 났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노시환은 올 시즌 3번 타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합니다. 가장 많은 홈런과 타점, 안타, 그리고 가장 높은 타율을 3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잠깐 동안이지만 2번과 4번 자리에서 얼굴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3번 타순만큼 좋은 성적을 기록한 타순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노시환 뒤에 최은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시환과 승부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물론 야구는 지극히 팀 스포츠이면서 개인적인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가 타석에서 결과를 내는 건 팀 요소적인 부분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라는 것이죠. 안타나 홈런을 때려도 본인이 잘해서 때리는 것이고 삼진을 당해도 본인이 잘 못해서 본인이 잘 못 쳐서 삼진을 먹는 거니까요. 하지만 최은성이 뒤를 받치고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결과를 잘 내지 못하더라도 은성이 형이 해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뒷타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느낌도로 지리네, 아우 야구 놀자 느낌도로 지리네 라고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야구라는 건 바둑 혹은 포커와 같은 멘탈 스포츠라는 가치관을 저는 갖고 있으니까요. 요즘 노시환이 공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공을 결대로 쪼개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삼성 뷰캐넌의 공을 라인 드라이브 홈런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백미였다고 보여집니다. 노시환이 지금과 같은 타격 사이클을 시즌 끝까지 유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시즌 초 좋았던 타격감을 45 가까이 무안타로 고통받았지만 이내 극복하고 2할 7푼까지 떨어졌던 타율을 다시 3할 이상으로 끌어올린 점은요, 정말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과 시즌 중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화이글스 8연승의 원동력 셋째, 이진영과 김윤환의 테이블 세터 기용입니다. 최원호 감독은 감독 부임 이후 강한 2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시환이 2번을 치기도 하고 김인환, 김태현을 2번에 배치하면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2번 타자의 롤인 작전 수행력이 좋고 출루율이 높은 타자들보단 이글스 선수단 내에서 그래도 한방 때려줄 수 있는 선수의 기용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한화이글스는 연승을 달리기 시작한 6월 21일부터 줄곧 이진영과 김인환을 테이블 세터로 기용합니다. 야구에는 만약도 없고 결과를 다 보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답안지를 다 보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원호 감독이 생소하지만 본인의 색깔을 입힌 야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한 2번도 모자라서 장타 능력이 있는 이진영까지 1번에 배치하면서 야구에 꽂힌 한방야구, 홈런 야구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진영은 본인의 적성이 마치 1번 타자인 것처럼 높은 출루율을 과시합니다. 3할 7푼이 넘는 출루율을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높은 출루율에 장타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상대하는 투수 입장에선 가운데에 볼을 집어넣자니까 한 방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구석구석 찌르자니 볼로 선언되고, 결국 이진영이 겨우내
컨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영이 옳았던 거죠. 외야에서도 준수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장타력이 있는 외야수를 하나이글스도 이제 보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2번 타자인 김인환은 이진영만큼 높은 출루율이나 장타율을 기록하진 못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8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8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연승 기간 동안 김인환은 무려 10타점을 기록합니다. 노시환 역시 8연승 기간 동안 10타점을 기록했으니까 최은호 감독의 강한 2번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쓰레기 스탯이라는 타점은 가치가 낮을지는 몰라도 팀을 승리로 이끄는 가치 있는 스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이 아무리 가치가 낮아도 야구라는 경기는요, 결국에는 상대방보다 점수를 많이 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불리는 이 타점, 쓰레기도 많이 모으면 보물이 되는 역설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김인환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타점을 팀에 얹어주면서 8연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이글스의 8연승의 원동력, 넷째, 선발 투수진의 안정입니다. 특히 산체스의 영입 이후 하나이글스는 산체스가 등판한 전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 요정으로 불리면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산체스는 빠른 투구 템포로 상대 타자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당초에 스카우팅 리포트에선 140 중후반의 구속을 가진 투수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산체스는 잘못된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시위라도 하듯이 153에 달하는 강속구를 선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완벽한 제구가 되는 변화구까지 100%로 구사를 합니다. 이글스 팬 여러분들은 류현진을 빗댄 산현진, 산딸과 같은 별명을 산체스에게 붙여주고 연승을 이어가면서 산왕이라는 별명으로 산체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9경기 등판, 9경기 모두 이글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산왕이라고 불려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단 하나 산왕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닝 소화력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89 정도로 끊어가면서 이닝 관리를 받았던 투수인인 만큼 그 이상의 공을 던지거나 혹은 주자가 출루를 할 때 왠지 모르게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까지 잘 보내고 나면 다음 시즌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공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으로 가기에는 기량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체스에 이어서 페냐 역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월달의 페냐와 5월, 6월달의 페냐는 완전히 다른 투수입니다. 4월 5점대의 평균 자책점은 현재 3.04까지 떨어뜨렸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 및 POPS를 꾸준하게 하얀 곡선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인 산체스와 페냐가 안정적으로 마운드에서 힘을 내주면서 문동주는 14이닝 무실점의 역투를, 한승혁 경기에서는 운 좋게 2승을 챙기면서 8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신인 문현빈이 하위 타순에서 잘 해주고 있고 윌리엄스가 영입된 이후에 공수주에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큰 수비 에러 없이 유격수 쪽에서 활약해준 이도윤과 막강 불펜진까지 8연승 기간 동안 활약하지 않은 선수가 없었죠. 그리고 후반기 돌아올 장민재와 군 제대의 자원들, 음주 적발된 음주석의 복귀까지 이루어진다면 전통적 약팀의 위치에 있던 하나이글스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이글스 강한지도 모르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